2026년 대한민국 시니어 정책 무엇이 바뀌나? 여러분,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할 영역을 아십니까?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바로 시니어 정책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것이죠. 5명 중 1명이 시니어인 사회. 이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알면서도 미뤄왔습니다. 복지 재정 폭탄, 세대 간 갈등,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2026년 드디어 정부가 그동안 회피했던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손을 댑니다. 오늘은 2026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물론 곧 시니어가 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65세에서 70세로. 먼저 가장 충격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은 65세였습니다. 기초연금, 노인복지관 이용, 각종 지원 제도가 모두 이 나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 기준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을 66세, 68세를 거쳐 최종적으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논의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연장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65세의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가 30년 전 50대 중반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의료기술 발전, 생활 수준 향상으로 65세는 더 이상 노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65세들이 여전히 일하고 싶어하고 활동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시니어의 활동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진보적 정책입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 혜택을 늦게 주겠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닙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간다는 건 기초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는지, 각종 복지 혜택을 언제부터 누리는지, 노인 일자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는지까지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나는 몇 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만드는 사회적 파장입니다. 65세에서 70세 사이의 5년, 이 기간을 노인으로 볼 것인가, 중장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일자리 시장 복지, 정책,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변화합니다. 아직 젊으니 더 일해야지와 이제 쉬어야 할 나이인데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죠.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혜택과 부담의 줄타기. 두 번째 핵심 변화는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순 인상 차원이 아닙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단독가구 기준, 월 약 4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이 월 33만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상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려 77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총액만 연간 25조 원이 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복지 확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복잡한 계산이 있습니다. 정부 재정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매년 25조 원 이상을 기초연금으로 지출하는 건 국가 예산에서 만만치 않은 비중입니다. 게다가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조용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급 조건 강화입니다. 겉으로는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조건은 까다로워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소득 인정액 기준을 더 정밀하게 산정하고 재산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이 2026년 새로운 기준으로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도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고 금융자산 조회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취지지만 그 진짜 필요한 사람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이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중산층 노인의 소외입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온 중산층 노인들이
기초연금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세금 성실히 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혜택을 못 받네? 라는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노인 일자리 115만 개 양은 많은데 질이 문제. 세 번째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노인 일자리는 115만 2천 개입니다. 예산만 2조 3천억 원. 숫자만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솔직히 말해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공원 청소, 교통지도, 급식 보조 같은 단순 공공근로가 대부분이었죠. 월 27만 원 정도 받으면서 주 15시간 일하는 형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하지만 이걸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6년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구조를 전면 개편합니다. 공공근로 중심에서 전문형, 사회서비스형, 민간 연계형으로 비중을 대폭 이동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일까요? 돌봄 보조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시니어를 돌보는 구조죠. 경험 많은 60대가 80대를 돌보는 겁니다. 이건 일자리도 만들고 돌봄 공백도 메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상담과 안전 모니터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시니어들이 동네 안전을 점검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생활 상담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건 단순 노동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기업 재취업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려서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후배 양성을 하는 형태죠. 실제로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60대의 경험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수요는 확실히 많습니다. 시니어들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원합니다. 문제는 준비된 전문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돌봄 보조를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 재취업을 하려면 매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지역 상담도 전문성 없이는 할 수 없죠. 정부는 115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질 높은 일자리가 몇 개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공원 청소가 대부분이고 새로운 전문형 일자리는 510%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26년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양적 확대는 했는데 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4050대 연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온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개편입니다. 이건 특히 지금 4050대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먼저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승해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월급 300만 원 받는 분이 27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다면 앞으로는 39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월 12만 원이 더 나가는 거죠. 동시에 소득 대체율은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43%로 설정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뭐냐면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연금을 냈을 때 받는 연금액이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냐는 겁니다. 43%라는 건 평균적으로 일할 때 받던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4050대는 더 많이 내고 적정 수준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우리 윗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많이 내고 적게 받네? 라는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보완책을 내놓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거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크레딧으로 부담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4050대는 부담과 안정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이 내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불신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을 때는 고갈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는 2055년까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2026년 연금 개편의 숨은 과제입니다. 패러다임 전환 보호 대상에서 활동 주체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기준 연령, 기초연금, 일자리, 국민연금 개편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를 더 이상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를 유지하는 활동 주체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2026년 정책 변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65세가 되면 이제 일하지 마세요. 복지 혜택 받으세요였습니다. 노인을 약자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죠. 물론 이런 시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의 새로운 시각은 다릅니다. 65세는 노년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중간 지점이다. 아직 일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기준을 올리고 전문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 시니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진보적 관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나는 아직 젊다, 더 일하고 싶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욕구를 정책이 반영하는 거죠.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을 더 오래 일하게 만들고 복지 혜택은 늦게 주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활동적 시니어라는 아름다운 말 뒤에 재정 절감이라는 현실적 목표가 숨어 있는 거죠.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순수하게 시니어의 삶의 질만 생각한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만 생각한 냉혹한 정책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준만 올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따라와야 합니다. 6570세가 정말로 활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냥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시니어 정책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버거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곧 우리 모두가 살아갈 미래입니다. 지금 시니어이신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70세까지 일할 준비를 하세요. 전문 일자리든 공공근로든 무언가 활동을 계속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4050대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납부하세요. 민간연금도 함께 준비하시고요.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70세까지 일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정책 변화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도 곧 시니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2026년은 시작입니다. 시니어 정책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이죠.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아니면 혼란만 가중시킬지는 앞으로 몇 년이 결정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주시하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65세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뀌는 제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니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